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좀 하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 스타일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엘레멘트 스타일 옆에 보시면 스타일 베리에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 컬러를 자주 사용하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 설정을 해놓는데요. 이 사전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되는 개념은 헥스 코드인데요. 헥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의 코드 값을 말을 합니다. 6글자로 되어 있는 이제 컬러 코드를 헥스 코드라고 말을 하고요. 참고로 이제 헥스 코드 같은 경우는 요 컬러 값을 내가 알고 싶다고 하면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의 컬러 피커라고 하는 이 확장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방법은 여러분들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여기에 확장 프로그램의 크롬 웹스토어 방문하기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탭을 눌러셨을 때 여기에 컬러 픽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되게 많죠. 눌러보시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편하고 원하시는 그런 이제 그런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아마 다운받으시면은 보통 기능들이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얘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 얘를 Pick Color from Web이라는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스포이드가 나타나게 되고 이 스포이드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 코드 값을 알고 싶다면은 얘를 이렇게 딸깍 눌러봤을 때 이 컬러 코드가 6글자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앞에는 항상 샵이 붙게 되고요. 샵에서부터 복사를 해서 저희 사이트 들어와서 이제 프라이머리 컬러, 즉 메인 컬러를 말하는데 메인 컬러를 이걸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 에어비앤비 컬러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프라이머리 컨트라스트 요거는 이제 그대로 두셔도 되실 것 같고요. 텍스트 컬러는 1A, 1A, 1A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를 지우고 333333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조금 더 진한 이제 검은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건너뛰고 디스트럭티브 우리가 뭔가 경고창을 띄울 때 보여주는 메시지 같은 경우는 약간 빨간색이 좋은데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FF0000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형광기를 띠는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실 거고요. 석세스 또한 기존에 있는 거를 지워버리고 물론 여기서 헥스 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러를 이 컬러 팔레트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랑 똑같은 컬러 코드를 하신다고 하면은 17D B42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lert 이것도 이제 뭐 알림창 할 때 노란색도 많이 쓰는데 FAB515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10, 프라이머리 20 이런 식으로 미리 사전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좀 다 수정을 해볼게요. 이 이름을 이렇게 연필 모양을 여기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기 연필 모양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얘를 뭐라고 바꿀 거냐면 라이트 그레이라고 바꿀 거고요. 라이트 그레이의 색깔 코드도 지금은 FO, FA, FF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지우고 EB, EB, EB 영문으로 EB, EB, EB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프라이머리 20이라고 되어 있는 얘도 수정 버튼을 눌러서 뭘로 바꿔볼 거냐면 그레이 블루라고 바꿔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그레이 블루를 어떤 색깔로 할 거냐면 앞전에 EBF3, FF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ED, FE, FU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크 그레이로 좀 변경을 해볼 건데요. 프라이머리 3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크 그레이 100이라고 할게요. 근데 왜 뒤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붙이냐? 우선은 제가 이 컬러 코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얘기를 드리면은 6A, 6A, 6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엑스코드 옆에 보시면은 투명도가 있잖아요. 100%라고 하는 거는 투명도가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래 이제 프라이머리 40을 다크 그레이, 다크 그레이
8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세이브를 하면은 컬러 코드는 앞전과 똑같은데 6A, 6A, 6A 근데 여기를 80%로 바꾸면은 조금 더 연한 회색으로 보여질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창이 너무 이렇게 두 가지가 벌어져 있어서 얘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면은 좀 줄이시면 됩니다. 그럼 다크 그레이 100이 얘구나, 다크 그레이 80이 얘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한번 해보면은 프라이머리 50을 다크 그레이 40으로 바꿀 거고요. 그러면은 예상하시겠지만 텍스 코드는 똑같고 6A, 6A, 6A 얘는 40 마지막으로 프라이머리 60을 다크 그레이 20이라고 바꾸고 6A, 6A, 6A 20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이제 해놓으면은 우리가 자주 사용할 기본 컬러는 설정을 다 해놨고, 다음에 디자인 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디자인은 이제 왼쪽 상단에 이 연필 모양 버튼 누르시면은 넘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캔버스를 눌러봤을 때 저희가 디폴트 빌더 위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민 위스, 민 헤이트가 있는데 디폴트 빌더 위스는 이 캔버스 크기 창을 말을 합니다. 프리뷰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휜 화면으로 나오죠. 근데 이건 작업창을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조금씩 해보면서 아실 수가 있긴 하겠지만 1200으로 우리가 넓혀 놓게 되면은 여기가 1200 픽셀로 바뀌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의 가로 크기는 아니에요. 작업창의 크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게 뭐가 다르냐? 그것 또한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우선은 작업창 크기는 보통은 저희가 1200보다는 한 1300이나 1400을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맥북 프로 16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작은 사이즈의 데스크탑을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1300을 해놓으셨을 때 여기가 스크롤 바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스크롤 바가 생기잖아요. 1300으로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화면 크기가 작으신 분들은 애초에 이 브라우저 창 크기가 아예 작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728 픽셀이에요. 요 가로 사이즈가. 근데 뭐 14인치 노트북을 사용한다면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뭐 더 작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캔버스 크기가 1300으로 해놓으면은 스크롤을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작업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져요. 물론 여기를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좀 줄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예.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제 사실 1300을 놓고 하긴 하는데, 예, 여러분들도 이제 작업창 같은 경우는 좀 스크롤이 생겨도 그냥 한 1300 정도로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왜 1300이냐? 라고도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그 1300인 이유는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특정 사이트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만약에 오늘의 집이라고 하는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고, 뭐, 맘시터라는 사이트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요즘에는 이 보고 있는 화면 안에서 가운데 안쪽에다가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거든요. 이 가운데 안쪽에다가 여기도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가운데 안쪽에다가 배치를 해놨죠.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 안쪽에다가 배치를 해놔요. 이렇게. 그러니까 페이지 모든 화면들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쪽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쪽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만 사용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안쪽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몰아놓는 이유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PC로 들어간 형태이긴 하지만 나중에 모바일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브라우저 창이 더 작아지게 돼요. 우리가 여기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고 검사 버튼 눌러보게 되면은 여기 위에를 봤을 때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으로 각각 이 유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크기 화면으로 보여지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 모바일 반응형 작업을 할 때 요소들이 막 이런 데도 있고 요런 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펼쳐져 있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반응형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요 안에 1200 픽셀 안에 1200 이상이 넘어가면 무조건 데스크탑에서 접속을 한 거거든요. 1200 픽셀 안에서 우리가 요런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야만 나중에 반응형으로 작업하기가 쉽기 때문에 1200 픽셀로 우리가 작업하기 위해서 우선 여유롭게
1300 정도로 잡아놓고 캔버스 크기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자인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해봐야 되는 거는 이 위에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메뉴부터 이제 만들어야 될 건데요. 내비게이션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뉴들이 있고, 오른쪽에 어떤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작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틀을 잡아야만 합니다. 틀을 잡기 전에 우리가 보통 웹페이지의 레이아웃부터 설정을 바꿔볼 건데요. 요거를 컬럼으로 바꾸면은 이제 요렇게 수직으로 정렬이 될 거고, 그룹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가져와서 이번에다가 넣고요. 얘 이름을 그룹 내비게이션이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이 그룹 내비게이션 안에 레이아웃을 눌러보게 되면은 아마 기본으로 레이아웃이 선택이 되어 있을 건데요. 컬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컬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로우로 바꿀게요. 왜냐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정렬을 시킬 거니까 로우로 형태를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 세로 크기가 40 픽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최소 높이가 4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만약에 한 80 혹은 70 정도로 바꾸시게 되면은 더 늘어나시게 되죠. 자, 그리고 이 그룹 내비게이션 안에다가 저희가 그룹을 하나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안에 그룹을 넣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다가 잘 이렇게 넣으셔도 되긴 해요. 근데 만약에 잘못했다가 이 그룹 안에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와가지고 그룹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그룹 밑으로 그룹이 놓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왼쪽에 엘리멘트 트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 그룹을 이 안쪽으로 넣기 위해서는 우리 앞전에도 해봤긴 했지만 여기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그럼 들어가시죠. 얘 이름을 제가 그룹 이너라고 할게요. 그룹 이너. 그 다음에 이 그룹 이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도 컬럼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로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스 위스. 우리가 맥스 위스는 최대 가로 크기를 말할 거겠죠? 최대 가로 크기를 120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1200으로 바꿨다 하면은 그룹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쭉 펼쳐질 것인데 그룹 이너 같은 경우는 1200으로 제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픽셀이 남죠. 이렇게 100 픽셀. 지금 캔버스가 1300 크기니까. 네. 근데 실제로 캔버스 크기는 1300이긴 하지만 제가 이 그룹 내비게이션을 만약에 잠깐 임시로 컬러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꾸고 나서 이거를 프리뷰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 가로 크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색깔이 칠해져져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캔버스 크기는 1300 픽셀이기 때문에 1300까지만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룹 내비게이션은 레이아웃 눌러봤을 때 맥스위스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지금 그룹 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 이너도 색깔을 한번 줘볼까요? 백그라운드 스타일에 이걸 플랫 컬러로 바꾼 다음에 초록색으로 임시로 잠깐 바꿔보면은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0 픽셀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가운데로 옮기고 싶다 하면은 그룹 내비게이션에 컨테이너 얼라이먼트, 즉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의 배치를 왼쪽 정렬로 되어 있는 거를 가운데 정렬로 바꾸시면 이렇게 바뀌어지시겠죠. 그러면은 세로 고침을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에어빈 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브라우저 창의 크기의 양쪽 끝에 그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크기가 몇 픽셀 정도 될까요? 제가 한번 오늘의 집을 대충 한번 보면은 이 정도로 줄어들었을 때 여기 크기가 한 1200 정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00으로 여기를 이렇게 제한을 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룹 이너가 1200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 빼줄게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넣었던 거고, 그럼 그룹 이너 안에다가 저희가 에어비앤비처럼 이 이미지 넣고 텍스트 넣고 이렇게 요소들을 넣기 위해서
이미지부터 한번 가져볼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미지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오셔서 그룹 안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또 잘 이렇게 빠져나갔다. 혹시나 이렇게 빠져나갔다 하면은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룹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달드린 이미지 자료가 있습니다. 이미지 자료를 가져오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에어비앤비 로고라고 하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로고가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다운로드를 하셔서 그걸 또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스태틱 이미지, 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다이나믹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스태틱 이미지로 제가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눌러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지금 비율 고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안 돼 있는데 비율 고정을 하시면은 이 이미지 사이즈의 비율 지금 2560대 799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다운받은 이 이미지의 비율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2760대 2560대 799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은 원래 이미지 비율대로 고정이 되고 얘를 크기를 한 120 픽셀 정도로 너무 작을까요? 130 정도로 바꿔보시면은 이미지 크기가 적절하게 들어가시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트를 넣어서 여기다가 넣어 보시고요. 얘를 숙소라고 한번 해보고 폰트 굵기를 제가 500으로 바꿔 볼게요. 500. 굵기는 여기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누르시면은 이 텍스트가 이 그룹 이너 안에서 지금 얘를 눌러봤을 때 버티컬, 즉 세로 정렬이 탑 얼라이언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운데 정렬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게 어떤 거를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컨테이너 얼라이먼트가 있고 또 어떤 걸 눌러보면은 막 이렇게 버티컬 얼라이먼트 또 요소 눌러보면 이 요소를 눌러보면은 컨테이너 얼라이먼트는 없고 버티컬 얼라이먼트만 있잖아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즉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얼라이먼트 그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의 얼라이먼트가 있어요. 설정하는 부분이. 근데 이런 이미지 요소나 텍스트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룹이 아니잖아요. 틀이 아니잖아요. 얘네는 컨테이너 얼라이먼트라는 게 없습니다. 버티컬 얼라이먼트 이런 것만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은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바로 이해가 되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서 몇 번 만져보시면은 또 자연스럽게 익혀지시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당장 규칙을 외워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룹 이더 안에 이미지랑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그룹을 눌러보면은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끼리 왼쪽 정렬이 되어 있죠. 얘를 만약에 제가 스페이스 비트윈 하면은 양쪽 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그룹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우선은 뭘 가져와 볼 거냐면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셔서 이렇게 여기다 넣어 보시고요. 이미지가 요 가운데 들어가시죠? 그럼 이미지에다가 제가 임시로 한번 이미지를 한번 임시로 넣어 볼 건데 우선 임시로 넣기 위해서 우리 여기 보시면은 디폴트 프로필 이미지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이런 디폴트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뭐 미리 캔버스나 이런 걸 가지고 또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런 요소들을 한번 아무거나 저랑 꼭 똑같은 게 아니어도 되는데 이거를 이미지를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셔서 여기 스태틱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건 임시로 잠깐 넣어놓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실제 나중에 유저들의 프로필 이미지로 변경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네모나잖아요. 우리가 레이아웃을 눌러서 우선은 비율을 고정을 하고 위스를 한 50 정도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모가 동그라미가 되기 위해서는 이 4분면에 있는 모퉁이들을 깎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퉁이를 둥글게 하는 거를 라운드니스라고 하는데, 라운드니스가 4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으로 설정하시면은 이렇게 동그래지시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주셨고, 이거 버티컬 라이어먼트 얘도 가운데 정렬로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콘도 한번 가져볼까요? 아이콘도 요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콘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타리얼, 뭐 아이오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이오닉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게 조금 더 깔끔하고 이뻐서 아이오닉을 눌러봤을 때 이 아이콘 요소도 아웃라인드가 있고 필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콘 요소에 이제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샤프라고 해서 약간 날카로운 형태도 있는데 사실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웃라인이면 아웃라인만 쓰거나 필드면 필드만 쓰거나 이렇게 규칙 정의를 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거는 아웃라인 쓰고 어떤 거는 막 필드 쓰고 이러면은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UI UX가 이제 중요한 게 위계 질서이다 보니까 이 위계 질서를 좀 맞추기 위해서는 같은 형태의 유형의 아이콘 요소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햄버거 메뉴를 이제 가져와 볼 건데 햄버거 메뉴는 이제 요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요 햄버거 메뉴를 좀 찾아볼게요. 메뉴라고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메뉴가 여기 있으시죠? 이를 딸깍 가져오고 메뉴의 컬러를 다크 그레이 10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레이아웃을 눌렀을 때 제가 얘를 크기를 한 32, 32로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버티컬 라이어먼트를 센터드로 맞춰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얘랑 얘랑 같이 붙잡아서 그룹으로 묶을 건데요. 그룹핑을 하기 위해서는 엘리멘트 트리에서 이렇게 같이 붙여보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 화면상에서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혹은 커맨드 누르고 얘를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누를 때는 참고로 얘 눌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Shift만 먹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그룹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붙잡은 요소 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바깥에다가 우클릭하시면 이렇게 풀려요. 그룹핑이.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여기 위나 여기 위 혹은 엘리멘트 트리 상에서 여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위에서 마우스 클릭을 해볼게요. 마우스 클릭을 해보고 로우 컨테이너로 감싸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은 이 그룹 이름을 제가 뭐라 바꿔볼 거냐면 그룹 프로필이라고 바꿔볼 거고요. 이 그룹 프로필에 Fit List Content가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건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얘를 체크하시면은 이 그룹 같은 경우는 맥스위스가 제한이 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모 그룹만큼 최대한의 크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얘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의 크기만큼 피팅이 되게 돼요. 예, 그래서 피팅이 되게 되고 저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가 너무 붙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갭을 주기 위해서는 그룹의 갭 설정은 apply 갭 여기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눌러서 컬럼 갭을 12 그래서 좀 떨어지시죠. 얘를 눌러서 프리비어스로 하시게 되면은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순서를 바꿀 때에는 이렇게 바꾸셔도 되긴 하지만 왼쪽에 보시면은 요 엘리멘트 트리 상에서 얘를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우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 그룹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처럼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은 이 그룹 프로필에 저희가 이제 패딩을 설정을 할 건데, 그럼 이제 패딩이랑 마진이 또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영상이 길어질 수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다음 클립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